죄송합니다. 최근 너무 바빴던 데다 제가 코로나 확진까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라운드는 건너뛰고 지난 35라운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35라운드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칼리아리와 베로나의 경기인데요. 베로나가 2대1로 이겼네요. 베로나가 자랑하는 삼각편대, 시메오네, 카프라리, 안토닌 바락의 활약이 제대로 이뤄졌던 이번 경기였는데요. 시메오네의 어시스트를 받은 안토닌 바락의 골, 그리고 카프라리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이겼습니다. 칼리아리는 주앙 페드로가 만회골을 터뜨리긴 했는데요. 케이타 발대의 골대샷이 너무 아쉬웠죠. 좀처럼 강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칼리아리는 결국 마짜리 감독을 이번 경기를 끝으로 경질시켰습니다. 다만 웃기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만약 강등권 밖의 순위에서 마짜리를 경질할 경우 계약기간 2년이 연장된다는 건데요. 현재 칼리아리 순위는 17위, 그러니까 위약금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짜리로서는 개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다음은 나폴리와 사스올로인데요. 나폴리가 6대1로 대승을 챙겼습니다. 또 병이 도졌습니다. 직전 경기 엠폴리에게 졌던 나폴리는 또다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합숙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숙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전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코너킥에서 2골을 넣은 이후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전반에만 무려 4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최근 나폴리 공격을 감안하면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메르텐스의 추가골 이후에 라흐마니까지 골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역시 우승만 못 시킬 뿐 챔스 진출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해내는 스팔레티 감독입니다. 이번 승리로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나폴리는 이로써 세리에A 최초 13시즌 연속 유럽 무대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제노아의 경기, 삼프도리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삼프도리아의 지안파올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황태자가 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사비리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 사비리가 결승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반면 제노아는 이번 경기 승점을 챙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기 중반 페라리가 발을 너무 높게 들면서 PK를 내줬는데요. 이걸 베테랑 크리시토가 날려먹었습니다. 좀처럼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노아인데요. 현재 칼리아리와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지만 그 3점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스페지아와 라치오는 라치오가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라치오 사리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이름대로 사리가 나올 것 같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실점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바시치가 옵사이드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제대로 선수 마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 맘대로 판단하고 저딴 플레이를 하고 앉았나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그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그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VAR로 돌려봐도 명백한 온사이드였습니다. 멍청하게 한 골을 내줬죠. 하지만 스페지아의 니콜라우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얻어냈던 라치오. 임모빌레가 깔끔하게 넣고 동점을 만드는데요. 그 다음도 가관입니다. 백패스를 파트릭의 뒤로 흘리면서 찬스를 내주고 허무하게 또 한 골을 헌납하죠. 그래도 이번에는 자카니가 다시 동점을 만들어내는데요. 다음엔 아체르비가 공중볼을 완전히 따이면서 또 골이 들어갑니다. 수비가 돌아가면서 삽질을 하는데 이게 감독 문제인지 선수들 문제인지 아니면 경기장이 안 좋은지 운이 없는 건지 넷 중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근데 라치오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다시 동점을 만들고 기어이 아체르비가 역전까지 해버립니다. 이번 시즌 완전 더 미쳐버린 밀린코비치 사비치인데요. PK골 한 개도 없이 이번 시즌 리그 10골에 10어시를 해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아체르비의 역전골 때 명백하게 아체르비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VAR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간 건 선을 많이 넘었죠. 결국 이 경기를 주관했던 심판진 전원은 이번 시즌 잔여 경기 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에휴 병신들. 다음은 유벤투스와 베네치아인데요. 유벤투스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생일을 맞았던 보누치였는데요. 먼저 보누치는 팀의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아라무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유벤투스. 하지만 보누치가 또 한 번 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누치가 이번 경기 혼자 다 했죠. 스스로 생일을 자축했고 또 주장으로서도 완벽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선수 한 명이 이번 경기 프로무대 첫 선발 출전을 했던 2003년생 미드필더 파비오 미레티였는데요. 첫 골 프리킥도 미레티가 찼었고요. 한 번씩 공격 가담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안 그래도 미드필더 부상이 많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챔스 진출이라고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던 알레그리 감독, 이번 경기에서 그 목표였던 챔스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기존 감독 자네티를 경질하고 안드레아 손친 감독을 새로 앉혔던 베네치아는 또 한 걸음 강등으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엠플리와 토리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리노가 3대1로 승리합니다. 엠플리가 주르코프스키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갔는데요. 이후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발레리오 베레가 상대 선수 발목을 차버리는 장면이 VAR로 적발이 됐는데요. 결국 이 장면으로 베레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스토야노비치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주게 되는데요. 옐로 카드를 받고 토리노는 동점을 만들죠. 근데 문제는 그 스토야노비치가 또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PK를 내주고 두 번의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는 스토야노비치입니다. 토리노는 가볍게 역전에 성공했고요. 내친 김에 벨로티는 한 골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벨로티는 어부지리로 이번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밀란과 피오렌티나입니다. 밀란이 1대0으로 극적인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골키퍼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매냥 덕분인데요. 특히 이 한 번의 슈퍼세이브가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의 골문을 지켰던 테라치아노 골키퍼는 이번 경기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씩 킥이 아쉽다 느낌은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레앙에게 그대로 볼을 연결해줬고 이게 결승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테르와의 승점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 밀란인데요. 생각해보니까 밀란이 인테르를 확실하게 제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골키퍼 때문이군요. 인테르 백업 키퍼 라두가 미친 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씨발 이거보다 코로나 다시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씨발 다음이 어딨어. 어쨌든 다음은 무슨 네 이미 다음에 씨발. 다만 밀란의 공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직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레비치가 쉽게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경쟁은 끝까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밀란이 2점을 앞서고 있는데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2.5점 앞서고 있는 셈이겠군요. 반면 피오렌티나는 부상이 야속합니다. 토레이라와 카스토로빌리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중원조합을 요따구로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은 우디네세와 인테르인데요. 인테르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전 경기에서 백업 골키퍼 라두의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패배를 정립했던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는 한다노비치가 복귀를 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전력 상승이 있었던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인테리어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윙백 페리시치인데요. 이번 경기도 팀의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폼이 미쳤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2골에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윙백으로 뛰면서 현재 리그 7골에 6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최고의 윙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젠스를 쩌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드리블까지 개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인테르는 제코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는데 명백하게 볼을 먼저 터치하고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VAR로 PK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PK를 라우타로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새끼가 이걸 한 번에 못 넣었어요. 와 진짜 이런 새가슴 새끼 욕을 존나게 했었는데 새가슴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대가리로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골대 맞고 튀어나온 공이 상대 골키퍼 손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만약에 골키퍼 손에 안 맞고 나왔으면 PK가 사라지고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운 좋게 인테르는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볼로냐인데요. 두 팀의 승부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전을 준비하면서 스쿼드에 힘을 빼고 나왔던 로마였습니다. 특히 타미에게 휴식을 주고 미키타리안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카를레스 페레즈를 선발 출전시켰죠. 전반적으로 찬스 숫자도 적었고 그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이번 경기의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여기서도 심판 이슈가 나왔다는 건데요. 파브리 주심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정들이 있었죠. 먼저 이 장면을 보시죠. 메델 손에 공이 맞은 것 같죠?
화면을 자세히 보면 확실히 메델손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VAR을 돌려보고 나서도 PK를 주지 않았던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나일스를 확실히 밀었는데 역시 PK를 안 줍니다. 결국 로마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를 다소 어이없게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아쉽고 약간은 쪽팔리게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던 로마였는데, 하지만 로마는 주중에 레스터시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밥.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아틀란타와 살라니타나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에드르송이 선취골을 넣었던 살라니타나, 아틀란타는 파샬리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진한 아틀란타의 공격진이지만 파샬리치만큼은 진통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2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타의 상황은 썩 좋지 않은데요. 현재 리그 8위, 이대로 간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회를 아예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최근 살레르니타나의 기세는 굉장합니다. 주중에 베네치아까지 이겨버렸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면서 꼴찌에서 17위까지 순위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강등 안 당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최근에 새로 부임한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도 토리노를 극적으로 살렸던 감독인데 살레르니타나까지 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데 모쪼록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